안녕하세요. 도심 속 보물찾기를 연출한 이미정입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역사적 장소들을 찾아다니는 활동이 저는 보물찾기처럼 재미있고 흥미진진하답니다. 선조들께서 역사를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값진 보물, 오늘 저와 함께 서울 도심 속으로 찾아가 보실까요? 자, 출발합니다. 삼일운동 채권비를 보기 위해서 중앙고등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채권은 책략의 근원이 되는 곳이란 뜻으로 삼일운동이 이곳에서 태동하였다는 의미지요. 1919년 1월 일본 도쿄에서 유학하던 송계백이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사인 현상윤과 교장 송진우를 찾아와 숙직실에서 도쿄 유학생들의 거사 계획과 28 독립선언서 초안을 전달하고 국내에서의 독립운동 계획을 상의했던 것입니다. 2월 초에 송진우, 현상윤, 최린, 최남선 등은 최린의 집에서 회합을 가진 2, 3일 뒤에 숙직실에 다시 모여서 독립운동 거사를 수기합니다. 송진우는 기독교, 불교, 천도교 등 종교 지도자들과 상의하여 3.1운동을 준비하였고, 최남선은 28 독립선언서 초안을 바탕으로 3.1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하였지요. 독립선언서에 얽힌 역사 속 이야기가 숨어있는 곳, 바로 보성사터입니다. 1919년 3월 1일 태화관에 모인 민족 대표가, 그리고 탑골공원 팔각정에 올라간 학생 대표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전 먼저 낭독한 것이 독립선언서였습니다. 독립선언서는 탑골공원과 태화관에서만 낭독된 것이 아닙니다. 3월 1일 전국에서 만세 시위가 계획되어 있었고 이에 맞추어 미리 배포되었다고 하는데, 이 독립선언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준비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이곳이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보성사가 있던 곳입니다. 독립선언서가 최남선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최남선의 독립선언서 초안은 천도교와 기독교 측의 동의를 얻어 완성되고 보성사에 넘겨져 사장 이종일과 공장 감독 김홍규, 총무 장효근이 2월 27일 오후 6시부터 극비리에 인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종로경찰서의 신승이라는 악명 높은 한인 고등계 형사가 들이닥칩니다. 근처를 지나다가 밤중에 문이 굳게 닫힌 인쇄소 안에서 인쇄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지요. 상황을 알아차린 형사에게 이종일 사장이 애원합니다. 이것만은 막지 못합니다. 하루만 봐주십시오. 의암 선생님께 갑시다. 신승희가 당신이 갔다 오시오 라고 말하자 이종일 사장은 단숨에 의암 손병희 선생께 달려가 사태를 알리고 선생이 선뜻 내준 5,000원 뭉치를 가져다 신승희에게 건네줍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사라졌지요. 위기를 넘기고 밤 10시에 2만 1,000매의 인쇄를 마친 이종일 사장은 독립선언서를 자신의 숙소로 옮기게 합니다. 당시 그는 경운동에 신축 중이던 천도교 중앙대교당 마당 구석에 있는 창고에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손수레에 싣고 제동 파출소 앞을 지나갈 때 검문이 있었는데 마침 정전으로 가로등이 꺼져 어두웠던 탓에 족보라고 속여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천도교 중앙대교당 정문에서 독립선언서가 배포됩니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 학생단 등으로 분담하여 3월 1일 전까지 전국 각지로 예정대로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에서 전봉준 장군을 만날 수 있는 곳 종각 사거리에 왔습니다. 1895년 4월 24일 교수형을 받으신 곳, 바로 전옥서가 있던 곳입니다.
사형을 판결한 법무대신 서광범은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미국에 망명하여 시민권을 따고 조선에 돌아와 장관 자리를 꿰찬 인물입니다. 개혁을 주장한 공통점에도 계층이 다르다고 동족에게 사형을 판결한 것입니다. 전봉준의 한탄이 들려옵니다. 조선 사람과 싸우자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고륙상전하다니 어찌 애달프지 않으리요. 그의 사망 후 15년 만에 조선은 일제히 식민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1860년) 경주 출신 최재우는 한국 전통의 경천사상과 민중사상을 융합하여 동학을 창시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이 동학의 핵심이지요. 민중의 인권과 평등의식을 고취하고 지배층이 성리하게 대항하여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심어주어 교세가 빠르게 성장하니 주목을 받다 4년 만에 대구에서 체포되어 세상을 어지럽힌 죄로 처형되고 최시형이 2대 교주가 됩니다. 1898년 동학 2대 교주 최시형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이 조병갑이란 사실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고부밀란 후 유배당했으나 1년 만에 풀려나 예비 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1894년) 전봉준은 농민들 편에 서서 각 고을 집강소에 사발 통문을 돌려 봉기에 앞장섭니다. (11월)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 농민군은 대패하고 맙니다. 부적과 죽창으로 무장한 농민군이 낙엽처럼 쓰러지고 동학혁명은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12월 30일 순창에서 체포된 전봉준은 서울로 이송되어 전옥서에 갇힙니다. 들것에 실려 재판정으로 가는 이 사진, 고문으로 다리가 부러져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일으킨 것은 난이 아니라 백성의 원성이다. 나 한 사람 해를 입었다고 해서 난을 일으키는 것이 어찌 사내로서 할 일이겠는가. 백성이 원통해하고 한탄하고 있으니 그 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에 있는 동학의 흔적을 찾아 종로 3가에 왔습니다. 이곳은 단성사 터인데요. 조선의 좌포도청이 있던 곳이고 많은 천주교 신자가 희생된 곳이기도 합니다.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이 1898년 이곳에서 순교했고 3대 교주 손병희 선생이 1905년 천도교로 이름을 바꿨다는군요. 이곳은 은현궁인데 전봉준이 이곳에 문객으로 머물며 흥선대원군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여기는 손병희 선생이 1918년 건축을 시작하여 3년에 걸려 완공한 천도교 중앙대교당입니다. 동학혁명은 바로 3.1운동과 항일 의병운동으로 이어져 우리의 독립을 쟁취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도심 속 보물찾기는 유산을 찾아 역사를 공부하는 저의 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3.1운동 채권지와 독립선언서 인쇄터 그리고 전봉준 장군의 동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저의 역사 유산을 찾아보는 보물찾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